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장의 전략을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초복날입니다. 초복날답게 지금 우리 시장 기력 보충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양시장 상승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죠.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들도 좋았던 만큼 우리 시장 이 안에서의 힘 계속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코스피가 7%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5% 강세인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프리마켓에서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죠. 그러다 보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장 출발하고 5분 뒤에 바로 매수 사이드카가 포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분위기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강강강강으로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7,000포인트 위로 다시금 올라왔다라는 점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7,000포인트 회복이 되지 않아서 더 우려감이 많았었는데 7,000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갭 상승 후에 지금 현재 7,400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떻게 포착되고 있을까요? 코스닥도 역시 좋습니다. 5% 강세 흐름이고요. 80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는 좀 600선까지 내려앉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역시나 코스닥 안에서는 힘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점이 포착이 됐었는데 다시금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바이오 2차 전지주들도 오늘 흐름들이 괜찮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급도 중요하겠죠.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들어와 준 모습입니다. 어제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조 4천억 원 넘게 지금 현재 매수세 강하게 지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참 부담스러운 것은 개인의 팔자세입니다. 어제 기억하실 겁니다. 막판 들어서 개인의 매도 폭탄도 이어졌었는데요. 4조 원 넘는 물량들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었는데 오늘도 이러한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개인 2조 7천억 원 넘는 물량들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수급 상황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략들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들 계속 꾸준하게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개인 팔자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총 상위단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위부터 6위 살펴봅니다. 자, 정말 강세 흐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가 7.9% 강세 흐름 나타나게 되면서 28만 원까지 다시금 올라와줬습니다. 어제는 26만 원 선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11% 강세 흐름입니다. 자, 어제 SK하이닉스 ADR, 이 뉴욕 증시의 흐름들 더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27% 급등하면서 마감을 하게 됐죠. 여러 가지로 ADR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ADR 지금 이 목표 달러가 300달러인 만큼 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또 한 번 강조가 됐으니까요. 이 점까지 또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 오늘 16% 강세 흐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삼성전기 안에서도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110만 원까지 좀 내려왔던 삼성전기 오늘 130만 원대까지 회복하는 모양새고요. MLCC 안에서 실적 전망들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멘텀들도 다시 부각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현대차 2% 강세 흐름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 포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알테오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0.7% 빠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안에서도 경쟁사가 지금 독점적인 이 약물을 개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더 위축된 모습들이 연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 면치 못하고 있고요. 이 밖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유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있는데 지금 금감원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좀 이슈가 어떻게 향방으로 갈리게 될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오늘은 2차 전지주들 대부분 강세 흐름들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역시 반도체가 강하다 보니 소부장들도 함께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9% 강세, 원익 IPS까지 10%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부장 안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 있죠. 기가레인입니다. 시각 장비로서 계속해서 요즘 기가레인의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진입했다라는 점 짚어드리겠고요. 한미 반도체 어제 실적이 나왔죠. 하지만 어제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조금 풀린 상황입니다. 27% 강세 흐름입니다. 자,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게 됐고요. 영업이익률을 보니까 51.9%로 역대 최고치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HBM 장비 수요가 역시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모멘텀 받아가게 되면서 지금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늘어난 상황이니까요. 한미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원익 IPS, PSK홀딩스와 HPSP, 전공정과 지금 장비단 안에서의 흐름들이 꾸준하게 좋은 모습이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이외에도 오늘 코스닥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참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은 HLB 그룹주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죠. 지금 상한가 함께 포착된 모습이고요. 펩트론도 사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서 투심이 많이 얼어붙었었는데 오늘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19% 강세 흐름이니까 이전까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들썩이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이 6% 강세, 올릭스도 7% 지금 힘을 내주고 있으니까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간밤에 ADR,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ADR이 27% 급등으로 마감을 하게 됐죠. 여러 가지로 외신에서도 지금 SK하이닉스 안에서 ADR 주가에 더 관심이 많은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슈퍼사이클은 견조하다라는 점이 우세하게 보이고요. 목표 주가도 33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리포트를 낼 만큼 지금 관심이 또 뜨거운 상황입니다. 43%까지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금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안에서 특히나 SK하이닉스 주가 향방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볼까요? 다음으로는 레버리지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레버리지 ETF 손봐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죠. 전반적으로 레버리지 변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해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코스피 지금 레버리지발 변동성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까지 발언을 한 만큼 과연 이 제도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이 동반 리스크 관련해서도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 검은 월요일이었죠. 계속해서 시장은 좀 하락하고 올라가고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확인해 볼까요?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28만 원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조정을 받았다가 오늘은 다시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HBM4가 아무래도 가장 큰 재평가의 영역에 왔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HBM은 SK하이닉스에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HBM4는 지금 가장 먼저 출하를 시작했고 여기 안에서 매출도 지금 톡톡히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잠정 실적은 발표됐고요. 이제 7월 말에 확정 실적과 함께 컨퍼런스 콜까지 이어질 예정이죠. HBM4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이야기입니다. 자, 현대차가 50만 원이 깨진 후부터 계속해서 좀 내려앉은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42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분 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도 많습니다. 이 로봇 한 방에 뒤집힐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관련된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까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도 체크해 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조방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수주 소식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스탠스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유가는 강세인 상황입니다. 지금의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그래도 AI발 인프라를 통해서 원전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 점까지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 가지 전략들 세워봅니다. 주식 원샷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시금 급반전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포인트를 더 짚어봐야 될까요? 함께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그래도 7,000포인트 다시금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7,30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죠. 여러 가지로 지금은 변동성이 어마무시한 만큼 앞으로의 포인트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부터 굉장히 급반등이 눈에 띄게 보였잖아요. 네.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 반등의 주체가 또 반도체 투톱을 좀 중심으로 해서 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전반적인 지수를 좀 끌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재현돼서는 또 반도체 노이즈 때문에 오른 만큼 또 빠지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도 아직은 남아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수급 기조가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월요일 화요일 날 너무 이제 수급의 그 변동폭이 좀 심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웠던 게 좀 사실이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너무 좀 힘들었는데 네. 어제 사실 저점 대비해서 오후장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오늘 급등으로 좀 이어질까라는 부분들 약간의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랄 리스크도 좀 있었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 반도체에 관련된 이슈가 조그마한 악재의 민감도가 좀 더 크게 수급적인 영향을 좀 받게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많이 우려했지만 오늘 시장의 반등폭은 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강한 것도 있었지만 일단 SK하이닉스 이제 ADR 주가 좀 급등했죠. 네. 이런 영향들이 오늘 시초에 전반적인 수급 개선도 됐었고 어제 코스피 야간 선물도 한 5%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오늘 상방에 대한 기대감은 좀 높아진 건 맞는데 다행히도 지금 오후장 후반까지도 현재 그 추세를 잘 유지를 좀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 이전과는 좀 다른 성과라면 우리가 시초의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는데 거의 오후장 후반에서 상승폭을 일부 거의 다 좀 되돌리는 형국들이 좀 재현되고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완화되지 않았나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이제 외인 수급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양거래일 거쳐서 한 1조 9천억, 오늘도 2조 7천억 정도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6월 19일이죠. 환율이 1,500원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런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이때 외인의 매도세가 좀 더 집중이 됐고 코스피 기준에서 보면 많게는 8조 원에 육박했어요. 거의 평균적으로는 3조에서
5조, 6조 정도에 대한 매도세가 좀 나오다가 7월 8일 기점에서 환율이 소폭 좀 하향되면서 일부 매수세가 좀 유입됐지만 조단위 매수세는 또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 종가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외인이 물론 1조 6천억 정도 좀 팔긴 했지만 수급의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오히려 외인이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매수를 했다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에 대한 외국인 중심의 한 2거래일 정도의 수급 유입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에 좀 동조되는 흐름들, 환율이 그래도 1,500원대를 좀 이탈해서 1,400원대 이제 후반을 형성하다 보니까 수급 여건들은 좀 개선됐는데 변수는 하나 남아 있습니다. 환율이 재차 또 1,500원대 중반까지 또 올라가는 시그널들이 좀 나오면 네. 외국인 중심의 또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가 환율이 급진하게 더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환율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게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40조 원대 ADR 상장을 했고 이게 한국 본주와 이제 교환 비율에 대한 내용들이 좀 구체화된 시점이 7월 말에서 한 8월 중순 정도면 그 세부적인 안들이 좀 확정이 됩니다. 지금 대만의 경우에는 1대1 방식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ADR 증서가 10주당 본주 한 주의 전환 비율을 좀 갖고 있잖아요. 네. ADR 증서를 주식으로 좀 교환했을 때 그걸 이제 ADS라고 하는데 ADS가 지금 미국 자체에 있는 주식이지만 이게 한국 본주를 사서 미국의 ADS로 변환해서 ADR 증서를 좀 취득하거나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폭이 좀 당연히 그 괴리가 좀 커지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 상장되고 있는 이 본주의 가격 가치가 오히려 투자 매력도 관점에서 더 부각될 수 있는 이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 개선들이 기대되는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되면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16일이죠. 이제 내일인데 한국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네. 이게 관건인데 금리를 저는 올려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시장의 부담 요인이 전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환율이 이만큼 올라가고 있고 환율에 대한 상방이 잡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이 처방이 일단 뭐 증시에는 우호적 여건은 아닌데 저는 환율의 어떤 상방 부담을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전환점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극약 처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빠르게 환율이 1,400원대 초반 정도까지만 좀 내려준다면 외국인 중심의 수급은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기대하고 있는 뭐 9,000선 넘어서 코스피 10,000포인트까지 가는 그 가장 큰 주체는 외국인의 절대적인 어떤 수급 여건들이 회귀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이 연동 효과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점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긍정적인 이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는 더 진정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1,500원까지 다시금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들 다시 좀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사항과 함께 내일 금리 결정이 되는 날이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면 오히려 환율 상방이 좀 막힐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을 말씀해 주셔서 이 점도 궁금해집니다. 요즘 개인의 매도 폭탄이 참 무섭게 나옵니다. 어제도 4조 원 넘게 지금 매도 물량들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3조 4천억 원 지금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세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개인이 그동안 좀 오늘까지 좀 매도했던 폭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큰 폭의 코스피에서 매도세가 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추정해서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8조 한 9조 정도, 9조 한 2천억 정도가 좀 매도가 좀 나온 상황인데,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이제 이건데 사실 양 거래일 간에 개인이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우리가 반등이 나오면 반등 주체가 또 개인이 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월요일 날 급락했던 거,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 그 낙폭이 화요일 날 시초장까지 좀 이어진 측면들을 보면 장중 반대 매매 영향이 있었죠. 프리장에서 일부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매도세가 좀 나오다 보니까 시초도 좀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반대 매매. CFD가 정확하게 뭐 증권사마다 그 시간대가 좀 다르지만 11시 반부터 한 2시 한 반까지 강제 청산에 관련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요소가 있었고 어제 장에 대한 내용들 보면 장 초반에는 조금 반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였는데 오히려 초반에는 더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중심의 투매가 아니라 장중 반대 매매 내지는 일단 회피성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었고 오전장 후반 그리고 오후장 초중반을 좀 거쳐서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이제 양전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시초까지 영향을 좀 줬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프리장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다만 오늘 시초 상승폭이 본장보다 조금 높진 않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또 프리마켓에서 좀 소화가 좀 됐고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반도체 투톱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 왜 반도체 투톱을 좀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창구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영향 동조가 있었고 단순하게 이제 이 반대 매매가 좀 나오면 그 해당되는 담보 비율이 좀 부족하면서 이제 강제 청산이 좀 되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문제가 있느냐 아니죠.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종목들이 같이 만약에 담보 비율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그 계좌에 있는 게 같이 청산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뭐 예수금을 좀 추가적으로 좀 못 넣었던 상황들은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라든가 신용의 그 비중이 높았던 투자자분들이 최근 한 2거래일 정도 가장 큰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은 4조 7천억 좀 샀고 기관도 4조 5천억 정도 좀 거뒀는데 여기서는 또 기관 물량도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제 금융투자가 한 2조 5천억 정도의 창구에서 매수세가 좀 잡히고 네, 있는데 맞아요. 금융투자에서 과연 그걸 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ETF에 대한 내용들이 또 저가라고 생각해서 또 단기 자금이 더 들어왔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의 반등은 좀 아쉽지만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가장 큰 부작용이 현실화가 좀 된 거죠. 내릴 때 더 내리는 쇼감마가 현실화가 좀 됐고 뭐 우리가 한 2주 정도 동향만 좀 복귀해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이상하게 장이 밀리는데 오후장 후반에서 그 낙폭을 한 2, 3% 정도 더 빼요. 그런데 또 애프터마켓에서도 2, 3%가 좀 반등이 나옵니다. 수급. 그러니까 주가의 괴리가 계속해서 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있었고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이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뭐 부작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투톱의 수급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시키는 배경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좀 계속 변동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보완책 신속 마련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점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제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SK하이닉스가 궁금해지는데요. 요즘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60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빠르게 올라오면서 210만 원 선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빠졌을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43%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온 네.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서 요즘에 이 시장 안에서는 이야기가 계속 희비가 좀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주가는 너무 고점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 주가 다시 반등은 해주고 있습니다. AI 고점론 관련해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고점론에 대한 내용들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게 부정론자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노이즈가 됐어요. 노이즈가 된 건 알겠는데 이걸 단순하게 세론으로서 보기에는 그 낙폭이 너무 과도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부터 재차 좀 나왔던 부분들이 목표 주가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하락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도 다운시켰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메모리 기업을 팔아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사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맞는 얘기죠. 언제까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 기조를 유지하기에는 한계점은 분명 올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열심히 좀 매출을 일으켜서 벌어들이는 현금을 갖고 투자를 하기에는 그 투자 규모가 너무나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는 회사채까지 좀 발행하고 외부 자금을 좀 조달하면서까지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수혜도 같이 좀 받아온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그럼 투자를 지금에 와서 이제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한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클라우드 서비스, AI 기초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가 끝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좀 간단하게만 좀 생각하면 챗GPT라든가 우리가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 우리가 이용을 해보면 이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100% 성과를 주나요? 아니죠. 100% 성과를 좀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보다 손이 정말 많이 갔던 게 많이 편해졌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게 100% 신뢰를 하기에는 그 정확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훈련과 추론은 계속해서 고도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매 분기별로 실적을 냈는데 전혀 벌어들인 수익성이 제로였느냐? 아니죠. 투자 대비 계속해서 아웃풋은 좋았잖아요. 성과 좀 잘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모든 기업들에 대한 수익 지표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광고 서비스, 그다음에 각각의 고유의 어떤 서비스에 좀 특화됐던 기업들, 구글과 메타의 경우에는 오히려 광고 서비스에 관련된 이 매출 체계, 수익 지표가 더 많이 반영되면서 성과를 확실하게 좀 내고 있고 그 이외의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유료 서비스에 대한 그 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가 이 의구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서 메모리 사이클과 좀 연결해서 좀 본 건데 이제 와서 AI 수요가 위축되니까 메모리 사이클은 전기형 사이클이 아니라 단순하게 가격만 올라가면서 사이클을 끌고 가고 있는 뭐 후기형 사이클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고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다르죠.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둔화는 AI 수요에 대한 투자 둔화, AI 수요의 어떤 일부적인 어떤 감익 이렇게 좀 같이 동조돼서 좀 접근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기조가 선행돼서 이어지고 있지 않은 한은 이 부분에 대한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면 저는 메모리 사이클은 아직까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전반적인 다 증권사 커버라든가 해외 IB들의 뭐 내용들 좀 종합해 보면 2027년도에 뭐 이익 사이클이 끝난다 이건 아니에요. 사이클 기조는 가져가는데 2028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크게 둔화될 수 있다. 이걸 우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 상승 기조가 2분기를 끝으로 해서 그 이익폭은 확장적이지 못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다운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가격의 상승폭이 1분기,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 4분기부터는 일단 뭐 두 자릿수가 좀 한 자릿수가 좀 될 수 있다. 내지는 급격한 가격 상승 기조가 완만한 가격 상승 기조로 좀 선회된다. 그러니까 이 이슈 때문에 좀 빠진 건데 반대로 지금 긍정론자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강한 수요. 그다음에 지금 증설 투자를 좀 많이 우리가 구체화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먼저 증설 계획 발표를 했고 삼성 SK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화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공격적인 증설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2022년도, 2023년도 걸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 증설 많이 해서 어떻게 됐죠? 한 2년 정도 다운 사이클 때 재고가 늘어나가지고 디램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그것 때문에 손실 많이 봤어요. 네. 삼성전자가 그때 사실 파운드리 부분이 많이 망가졌던 그런 시점이었고 그 SK하이닉스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HBM에 고도화를 해서 엔비디아와 공급량을 좀 늘려가면서 이제 턴어라운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그때 당시에 대규모 증설 부분들이 사이클에 대한 예측 실패로 인해서 경영상의 위기 정도는 아니지만 큰 폭의 이익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뭐 삼성과 SK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다시 한번 또 공격적인 증설을 할까요? 이건 아니죠. 철저하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에 기반하고 있고 그 계획도에 의해서 증설 투자의 규모를 책정했을 것이고 그 규모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게 뭐 사줄게 이게 아니라 바인딩 될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오늘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내용 보니까 SK하이닉스의 전체 증설 투자의 한 절반 정도, 한 50% 정도 이상을 장기 공급 계약에 의거해서 증설 투자가 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의 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고점론은 아니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투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련해서 꺾이지 않는 한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7월 29일이죠.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발목을 잡았던 것이 영업이익이 한 8% 하회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 실적 관련해서도 사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굉장히 많지만 우려 사항들도 함께 있는 상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오늘 주가는 상승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SK하이닉스가 단기 조정폭을 더 크게 가져갔던 게 첫 번째가 ADR 상장 잘했는데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더 밀렸던 거는 ADR 상장 잘하고 이제 가격적 본주와 가격 격차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이 부각되고 외국인이 많이 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장 초반부터 나왔던 게 2026년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그리고 2027년도 영업이익 추정치 하향 그래서 6% 11%를 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단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모든 내용들을 볼 때 너무 자극적인 거에 휩싸이는데 단서가 있어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변수도 없이 증권사 리포트의 업데이트를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증권사 리포트 2주 전까지만 해도 마치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당장의 큰 폭의 이익률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처럼 써놓고 이걸 뭐 근거로 해서 목표 주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불러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목표 주가 좀 내리고 이익 추정치를 내린다? 그러면 그렇게 글을 썼다는 사람은 사직을 해야죠.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TA 전반적인 규모를 회사 측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커버를 했어도 좀 늦지 않았을까. 네. 이런 개인적인 좀 생각이 있고 오늘 나왔던 추정치는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 70조보다 좀 내렸던 한 62조 정도. 그러니까 12%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더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 버티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죠? 선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에 대한 변수 요인들을 너무 자극적이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SK하이닉스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우리가 예상했던 글로벌 탑입니다. 지금 70%대 초반이고 원래 컨센 평균치를 좀 환산했을 때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80%인데 소폭 하향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70%대 후반이에요. 이런 기준의 성과를 TP를 크게 내릴 만한 이슈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고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어제 뭐 저점에서 한 160만 원대까지 좀 미끄러졌죠. 그러니까 그런 악재 요소들을 많이 반영시켰기 때문에 뭐 종국적으로는 밸류 부담을 다 털어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가치를 좀 반영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재산정해서 간다고 하더라도 300만 원 초반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실적 관련해서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견조하게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LTA 계약도 지금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죠.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포인트 더 짚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버리지 앞서서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점도 궁금해집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레버리지 지금 손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책 필요하다.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 지금 레버리지로 인해서 변동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어느 정도 정책이 뒷받침을 해주게 된다면 다시금 수급 상황들이 나아질 수 있을지 수급 왜곡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확실하게 좀 답이라고 좀 보여지는 건 아닌데 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정부가 개입하면 개입하지 않을 때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보면 지금 회전율에 대한 제한, 전체 총량에 대한 제한, 네. 뭐 심지어는 ETF에 뭐 일별 뭐 교육을 의무화 뭐 해야 되고 전체 뭐 상한선을 좀 둬야 되고 여러 가지 안들이 좀 있는데 사실 뭐 하루에 뭐 교육 그 여건들을 강제한다고 해서 ETF의 거래가 줄어들까요? 다 편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뭐 ETF 투자 안 한다? 이런 것보다 근원적으로는 지금 ETF라는 이 투자 자체가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지금. 잘 되면 2배를 챙기고 반대로 안 되면 2배를 잃는. 그렇죠. 이게 뭐 갬블같이 좀 변모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 부작용을 좀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내용을 딱 특화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상한선을 좀 정하고 일별 뭐 금액 규제를 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그럴 거면은 뭐 왜 만듭니까? 당연히 그 ETF 초기부터 그 시뮬레이션 해서 출시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견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판단할 때는
전체 총량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있고요. 다만 상한제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2배가 아니라 1.5에서 한 1.2배 정도 수준까지 좀 내려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대체적으로 뭐 본주와의 그렇게 큰 격차가 좀 없다면 그냥 본주로 더 유입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추가적인 뭐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에 대한 출시 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다. 전체 수요에 대한 동향들을 충분하게 좀 검증하고 난 이후에 가야 되는데 수급 왜곡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한 주체가 좀 기관 중심에서 가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가 밀리면 일종의 이 투매를 좀 가져와요. 그 부분에 대한 이 수익률 지표를 좀 맞추기 위해서 쇼감마 내릴 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강제 매도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가에 대한 왜곡 현상을 좀 두기 때문에 그 반영 시점에 대한 어떤 기한의 폭을 어느 정도 좀 여백을 좀 두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러니까 종목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어설프게 더 개입을 하면 이 부분이 또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의 역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해답을 좀 만들어 놓고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여러 가지 좀 정책들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변동성이 좀 잦아들게 된다면 본주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38만 원까지 갔던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도 깨진 상황이고요. 27만 8천 원까지 좀 내려앉은 상황이죠. 자, 오늘 5%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들어서 계속 쭉쭉 빠졌었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다, 과도하다라는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약간 기술적 반등일까요? 아니면 재평가가 다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어제 121선 터치하고 나서 반등을 했어요. 121선을 깨지 않았다. 물론 네.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봤던 60일 구간이었던 29만 원대가 좀 깨진 건 아쉽습니다. 다만 121선을 좀 지켜냈다는 거는 방향성이 하방보다는 그래도 저점에 대한 인식 이후에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아무래도 수급 변동이 오늘같이 큰 폭의 또 상승이 좀 나오다 보면 네. 이게 역으로 좀 회귀될 수 있는 부분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한 이틀 정도에 대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 부분들 특히나 외국인 중심의 매수세가 많은 종목들보다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이 된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21선을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수급적인 어떤 전환을 좀 시도했는데 여기서 좀 더 갈 수 있는 이슈는 아무래도 이번 주 뭐 TSMC, ASML의 실적 발표와 뭐 다음 주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클라우드 기업들이죠. 네. 아마존 그다음에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이제 캐펙스 투자 기조를 과연 이제 상향해서 하반기에도 유지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방향성을 좀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캐펙스 투자 기조가 뚜렷하고 이에 따른 수요 기조가 명확하다면 단기적으로 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해소가 좀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저는 뭐 전환점은 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뷰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여러모로 좀 시장이 좀 어렵지만 메모리 기업들의 단기 우려감들이 저는 주가에 과도하게 좀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보면 오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저는 마감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내일장도 상승의 연속성들을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 상승 연속적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 ASML 실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이 93억 유로 나왔고요. 지금 매출 총이익도 예상치보다 지금 소폭 상승한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ASML 지금 관련해서 좋은 흐름들이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짚어보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즘 빅테크 기업들 AI 확대에 대해서 계속 기조가 뚜렷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궁금해집니다.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컴퓨팅 용량 5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하게 됐고요. 마이크론도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 규모 250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하이퍼스케일러들도 투자 기조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AI 수요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아직은 피크 논란을 하기에는 그 수치가 우리가 지난 1분기 때도 그 우려에서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다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컨센, 차기 가이던스 좋았고 캐펙스 투자 기조 상향하니까 또 전력기기 종목들이 조정받았다가 또 신고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때처럼 유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반등의 전환점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이고, 두 번째 메모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들 보면 저는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메모리 기업의 정점을 좀 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크를 좀 뚜렷하게 좀 보기에는 그 기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수급적인 어떤 노이즈가 좀 됐고, 과거에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라는 종목과 좀 비교해서 보더라도 엔비디아가 연속해서 52주 고가 내니까 뭐였죠? GPU에 대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네. 또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지 못하고 그 규제가 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크게 떨어질 것처럼 우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종국적으로 보니까 중국 빼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고, 그 수년간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칩의 고도화가 일회성으로 좀 끝날 요인인가. 지금 HBM4에 대한 공급은 하반기에 더욱더 집중이 됩니다. 추가해서 소캠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HBM4E, 그 다음에 HBM5 단계까지에 대한 기술 고도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들은 AI 기업이 추론력 영역에서에 대한 내용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메모리 기업들에는 그동안 더 많이 공급됐던 칩의 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전혀 그렇지 않죠. 훈련 영역에 특화된 고도화는 계속해서 좀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고, 네. 지금 추론력 영역에서는 각각의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술 고도화로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 개 있나요? 굉장히 좀 적습니다. 이런 규모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전체 국가들의 도입량들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그 수요의 연동성과는 저는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요의 연동성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삼성전자도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안에서 랠리 흐름들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ASML 실적과 또 TSMC 실적 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일단은 ASML 실적 자체가 잘 나왔다라는 점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지금 예상보다는 더 높게 지금 측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예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차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주가가 좀 아쉽긴 합니다.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기대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최근 42만 원대였는데 그때 비해서 30% 밀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고점이 75만 원이네요. 지금 현대차 주가 흐름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단중기 추세선을 좀 다 이탈한 형국이고, 좀 아쉬운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기대감들이 좀 꺾여서 빠졌다, 이렇게 좀 보기에도 일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업 리스크 때문에 이만큼 밀린다라고 보기에도 그건 좀 무리가 있죠. 다만 좀 한 가지 확실한 건 반등이 나올 때 반등폭이 좀 제한적인 이유는 파업 리스크로 인해서 수급이 잘 안 붙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명확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경우에는 사실 파업 리스크에 대한 해소 시점, 그리고 이제 하반기 로봇에 대한 구체에 대한 사업 전략들, 그다음에 사업 재편,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로봇의 이제 훈련 데이터가 어떻게 축적되고 어떤 방식의 공정을 좀 적용하고 양산의 규모라든가 양산 계획 부분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좀 나오는 하반기 시점부터는 추세를 좀 되돌릴 것 같은데, 현재는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점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거의 코스닥도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현대차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흡하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파업 리스크에 대한 해소 여부가 수급적인 노이즈 때문에 오히려 좀 신규 매수에 대한 검토를 하더라도 조금 더 파업 리스크가 끝나면 접근해야지 하는 그런 관망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노조가 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30%를 성과급으로 픽스하는 거, 그리고 좀 이거는 제가 봐도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로봇으로 공정 대체를 하면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의
그 전체 그 부분을 월급제로 적용해서 강제로 좀 줘야 된다. 이런 것들도 지금 사측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조금 쟁점이 좀 될 만한 이슈가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분 파업이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리스크 좀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역시나 코스피가 계속해서 상승불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용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6%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안에서도 4.9% 강세 흐름입니다.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센터입니다. 정말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특히 이번 주 계속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은 플러스권 좀 유지가 되는 모습 나타납니다. 특히 간밤 이 CPI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전체적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도 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오후자 현재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면요. 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재 2거래일 연속해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현선물 모두 다 외국인의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연기금 쪽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 모두 다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도 현재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현재 8%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CPI가 예상보다 굉장히 잘 나오면서 이 불안감이 좀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간밤에 이 ADR 부분에서도 주가가 27%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주에 대한 매력도도 함께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SK스퀘어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한 번에 오름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투톱과 함께 소부장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10%대 급등하면서 다시 120만 원 회복했고요. 그러면서 137만 원까지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 4년 만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회복 가능성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총 1위부터 10위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나 1%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완성차 업종 오늘 전체적으로 오름세고요. 피지컬 AI 모멘텀 받는 종목들도 함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오늘은 LG전자 역시나 빨간불 들어와 있다라는 거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도 오늘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3%대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구글의 태양광 ESS 사업에 약 2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 주가 다시 한 번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나 오늘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해서 좀 연속적인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도 1.3%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그 흐름 오후장에도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820선 내외에서의 움직임이고요. 5%가량 오름세 이어갑니다. 역시나 오늘은 지수와 함께 상승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특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피와 비교해서 그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총에서는 알테오젠만이 현재 파란불 들어왔고요. 전체적으로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금리 인상 전망이 좀 약화가 되면서 일부 제약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제 알테오젠 쪽에서는 개별적인 좀 이슈가 있었었죠. 이 삼성 에피스의 피하 주사 독자 개발 이슈 속에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시 한 번 더 오름세가 이어졌는데요. 다만 오후장에 다시 한 번 더 힘이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LCLB 그룹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었던 대부분을 좀 해소가 됐다라는 공시가 좀 나타났는데요. 그러면서 LCLB 오늘 상한가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6에서 7%가량의 오름세 이어가고 있고요. 소부장 안에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현재 9% 거의 10% 가깝게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의 움직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현재 6위부터 10위도 PSK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오름세 그 탄력적인 움직임 유지가 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 연간 이익 모두 다 예상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게 됐고요.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 지금 성장세에 대한 자신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의전까지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되겠고요. 내일은 오후 3시쯤에 TSMC 실적 나오니까 의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원샷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